할머니가 가장 최애의 색, 가장 사랑하는 색은 연보라색이고, 할머니들의 패션은 약간 상의에 포인트를 둔 옷차림. 이제 할머니들이 보면 저 장신구, 액세서리들을 많이 하세요. 금으로 된. 네, 제주의 숨은 보석을 소개하는 제주 아지트. 오늘은 어떤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제주 시골 할머니 패션, 궁금한 편인데요. 제 옆에는 이 책을 만든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먼저 각자 자기소개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콩매 신현아라고 합니다. 네, 현아님. 안녕하세요. 저는 콩매 김경화입니다. 네, 경화님. 네. 콩매가 무슨 뜻이죠? 콩매는 콩국수를 먹는 사람들이라는 말로 한국어 메이트. 한국어가 영어로 섞은 콩국수 메이트의 줄임말이고요. 네. 사람들은 콩매가 뭐예요? 콩과 매주냐고. 콩과 매주냐고? 아니면 이 매자를 산매자를 써서 콩매냐고, 콩과 산이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기도 하는데, 저희는 사실 급하게 지은 이름이에요. 하지만 네. 나름의 급하게 지은 이름이더라도 그냥 좀 의미를 부여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저희가 주말 오후에 아주 여유롭게 그냥 콩국수를 먹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이런 만드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네. 나름의 의미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현학적인 뜻이 담겨 있는 걸로. 예, 네. 알겠습니다. 제주 시골 할머니 패션, 궁금한 편. 네. 이 책 그림도 많고 글도 있고, 네, 사진도 있고. 사실 이게 네. 저희가 이 종이의 의미가 이거를 보고 할머니를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 친구한테 맡긴 그림이거든요. 할머니를 떠올리면 이걸, 좋겠다. 네, 이 그림을 보고 색깔. 할머니의 옷을 떠올리면 좋겠다 할머니 하고 옷을. 네. 네, 한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진짜 할머니 옷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군요. 네, 그런 의도로 만든 거예요. 실제로 안에 할머니의 화보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네, 이 책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주신다면. 일단 1910년대부터 1940년대생 한국 여성의 패션을 모아보자 해서 시작을 했고, 네. 일단 저희가 제주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이라 시작을 제주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를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제주 시골에 계신 저희 할머니 친구들을 섭외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제주 시골 할머니 패션이 이 책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네. 시골 할머니 패션을 주제로 잡은 이유가 있었나요, 따로? 펴낸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제가 작년 여름에 조승연 작가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네, 그분 강연을 굉장히 많이 듣고 힘을 얻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강연 속에서 프랑스 여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곤 했는데, 이제 프랑스 여성과 한국 여성이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제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다도시 씨가 유튜브에서 이제 짧은 강연을 한 걸 제가 보게 됐는데, 이제 그 이다도시 씨가 말하기를 90년대 자기가 한국에 와서 한국 여성들을 봤을 때 그때 가정만을 중시하는 모습에 정말 좀 놀랐다. 프랑스 여성으로서 놀랐다. 왜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살지 않고 가정을 중시하느냐. 그래서 이 짧은 강연을 보고 저는 이제 시선을 조금 더 윗세대로 돌렸어요. 그래서 윗세대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파마머리와 이제 정형화된 옷차림,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아줌마, 한국 과거 아줌마 아니면 할머니의 모습. 그래서 그런 모습이 혹시 가정만을 중시하는 그런 유교적인 사회에 의해서 이제 고착화된 스타일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이제 책을 이제 경화랑 얘기하다가 이제 같이 만들게 됐어요. 네. 어쨌든 스타일에 관한 책이니까 두 분도 오늘 나름대로의 스타일 컨셉이 있으신 건가요? 네. 어떤 겁니까? 컨셉이 있고요. 저희 책 속 안에 그 할머니 제주도 시골에 사시는 43분의 패션을 통계낸 그 기사가 있어요. 네. 그 기사에서 뭐 상의의 옷, 뭐 하의 옷, 그러니까 아이템별로 다 통계를 냈는데 네네. 그 통계를 반영한 스타일입니다. 색감을 담았어요. 예를 들면 할머니가 가장 최애의 색, 가장 사랑하는 색은 연보라색이고, 네. 그래서 이 연보라 티셔츠를 입었고요. 네. 그리고 이 자주색도 많이 입으시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하지만 그렇고 네. 할머니들의 패션은 약간 상의에 포인트를 둔 옷차림을 하셔서 지금 아래는 잘 안 보이지만 네. 나름 위에 엄청 튀게 입었어요.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옷은 민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의 그 할머니들 옷에 박혀 있는 무늬라던가 은빛 그런 큐빅 장식들이 없는 점이 다른 점이죠. 네, 현아님. 저도 이제 제 옷장을 보니까 이제 브랜드, 영어 브랜드 뭐 이런 민무늬 옷 이런 네. 거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책을 소개하는 자리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들과 가장 비슷하게 입고 오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 중에 고른 게 이제 스트라이프 하고 좀 넉넉한 품의 옷 셔츠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할머니들 보면 주로 장신구, 그러니까 액세서리들을 많이 하세요. 금으로 된. 근데 저는 금으로 된 건 없지만 이제 금색 시계를 금과, 네. 뭔가 금을 얹은 듯한. 네 그런 평소에 저희가 원래 되게 무채색에 검정색 칙칙하게 입고 많이 다니는데 네. 그냥 이거 하면서 한번 입어보자 하고 입어본 건데 되게 색달라서 좋은 것 같아요. 기분이 네, 뭔가 기분이 뭔가 약간 화사해져 사람이. 스스로 만족하시는군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입고 아, 밝게 네, 좋은 면화입니다. 아, 네. 네, 그런데 왜 할아버지가 아닌 할머니죠? 이 책을 다루는 주제가. 그 저희가 북페어에서 오신 분들도 얘기해 주시고 평소에 그냥 지인분들도 왜 할머니 패션만 모았냐는 질문을 많이 해줬었어요. 네. 그래서 그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처음에는 그러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평소에 다들 아실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냥 평일 오후에 버스 정류장 가보시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두 분 중에 누가 눈에 띄나 생각해 보면 할머니 옷이 훨씬 눈에 띄고 할아버지 옷은 대부분 약간 무난한 느낌이에요. 저희들의 옷처럼. 그래서 일단은 네 그래서 할머니가 눈이 띄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 책을 만들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약간 여성의 옷과 남성의 옷의 역사가 조금 달라요. 아, 네. 예를 들면 이건 굉장히 많이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조선 시대 때 의복의 변화가 있었어요. 네. 그 조선 최초의 의복 변화가 그 국가 주도로 해서 관료들의 복장부터 가장 먼저 변했거든요. 네. 네, 그때 당시에 관료들은 다 남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성들의 옷은 굉장히 급진적으로 바뀌게 됐는데 여성의 옷의 변화는 그 일반 대중에서부터 시작해서 약간 점진적으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한복과 양장 이 두 개에 혼용돼서 입는 그런 분위기가 생각보다 엄청 길어요. 거의 60년대? 네. 까지 이어졌다고. 이건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튼 꽤 길었답니다. 그래서 기자님도 흥미를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유에서 뭔가 할머니에 더 애정을 가졌고 할아버지도 해보고 싶어요. 네, 네. 그렇군요. 네.